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변호사 조신영입니다. 오늘은 상속에 관한 주요 법률적 쟁점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상속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률 용어부터 알아보죠. 생소한 용어일 수 있지만 알아두시면 상식이 풍부하다는 칭찬을 들으실 수도 있겠죠. 상속에서는 상속인, 피상속인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여기서 피상속인은 사망한 사람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피상속인은 사망한 사람, 그리고 상속인은 상속받을 사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은 원칙적으로 포괄 승계입니다. 즉 상속인이 승계받을 재산이나 채무를 선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피상속인이 남긴 예금은 승계하는 것으로 하고 사업상 채무는 승계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이런 방법은 선택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합니다. 물론 상속 포기, 한정 승인 등을 통해 상속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방법도 있으니까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됩니다. 그러면 누가 상속을 받게 되느냐가 중요할 듯한데요. 우리 민법은 상속의 순위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1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입니다. 직계비속은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아래쪽으로 이어지는 혈연관계입니다. 피상속인의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와 같은 후손이 이에 해당합니다. 2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입니다. 피상속인의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와 같은 선조가 이에 해당합니다.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위쪽으로 이어지는 혈연관계이죠. 3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이고 4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입니다. 직계 비속이나 직계 존속과 달리 같은 조상에서 나뉘어 서로 형제 자매의 관계를 이룬 사람들을 반계 혈족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으로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격, 즉 상속 능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자연인만이 될 수 있고 법인은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은 법인에게 유증을 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 배우자는 법적으로 상속권이 없습니다. 법률혼 배우자에게만 상속권이 인정되는 점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인은 상속 개시 당시 생존해 있어야 하고요. 이를 동시 존재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상속인이 될 직계 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사망하거나 결격이 된 경우에는 대습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상속받을 수 있었던 일정한 사람이 먼저 죽으면 그 사람의 자녀나 배우자가 상속을 대신해서 받게 된다는 것이고 이것이 대습상속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대습상속이라는 개념이 생소하게 들리는 분도 계실 텐데요. 대습상속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합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때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죠. 예를 들자면 성인인 아들이 결혼해서 손주를 낳아서 기르다가 그만 불의의 사고로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럴 때 부모보다 먼저 사망한 아들의 직계 비속과 배우자, 그러니까 부모를 기준으로 한다면 손주와 며느리가 되겠죠. 그 손주와 며느리가 사망한 아들을 대신해서 상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습상속의 개념은 생소하고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처럼 예를 들면 이해하기가 한결 수월하실 것입니다. 혹시나 상속인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가 주변에 있다면 대습상속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으니 이 대습상속의 개념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속에 관하여서 상속분의 개념도 살펴봐야겠죠. 과연 특정 상속인의 몫은 얼마만큼인지가 궁금하실 듯합니다. 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속분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유언으로 미리 상속분을 정해두지 않는 이상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을 받게 되죠. 법정 상속분은 동순위의 상속인 여러 명인 경우에 균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상속인으로서 자녀가 3명이라면 1대 1대 1의 비율로 상속을 받는 것이죠. 다만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들에 비해서 50%를 더 받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피상속인에게 배우자와 자녀 3명이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의 상속분 비율은 이럴 때에 1.5대 1대 1대 1이 됩니다. 배우자 사망 후 남은 배우자에 대한 부양과 기여를 감안해서 다른 상속인들에 비해서 50%를 가산해서 주려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상속분에 관해서는 꼭 설명드려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특별수익입니다.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미리 재산을 받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생전에 여러 자녀 중에서 한두 명에게만 특별히 재산을 미리 준 경우도 있겠죠. 이러한 경우에 특별수익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때에는 특별수익한 재산을 합해서 총 상속재산이 얼마인지를 계산하게 됩니다. 즉 어느 누군가 미리 받은 것이 있다면 현재 남아있는 상속재산에 대해서 미리 받은 사람에게는 덜 주려는 취지인 것입니다. 이게 상식에 부합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피상속인 A의 상속인으로 자녀 B, C가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망 당시 A의 재산이 1억 원이고 사망 1년 전에 상속인 B에게 결혼자금으로 2천만 원을 지급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특별수익 반환 제도를 적용하면 피상속인 생존 시에 남긴 재산 1억 원에다가 B가 결혼자금으로 미리 받은 2천만 원을 더해서 상속재산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1억 2천만 원이 상속재산인 것처럼 보게 되는데요. 1억 2천만 원을 5대5로 나누면 각 6천만 원씩 가져가야 하는데 실제로 남은 상속재산 1억 원 중에서 아무것도 받지 않았던 상속인 C는 자신의 상속분만큼인 6천만 원을 전부 가져가고요. 상속인 B는 남은 4천만 원을 가져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상속인 B는 결혼자금으로 미리 받은 돈 2천만 원이 있었고 여기에 상속재산으로 4천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합계액 6천만 원을 받게 되어서 공동상속인 B와 C가 동일하게 상속받는 결과가 됩니다. 상속에 관한 여러 가지 쟁점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기여분도 궁금하실 듯합니다. 기여분이라는 말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여분 권리자의 범위는 공동상속인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1순위로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이나 3순위인 형제자매는 기여분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에 자녀들은 1순위 상속인이 되지만 아버지의 아버지, 즉 할아버지의 경우에는 2순위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상속인 자체가 될 수 없죠. 그래서 공동상속인에게만 해당하는 권리인 기여분을 이 경우에는 할아버지는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인들의 상속재산 소유 형태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에는 공유로 보게 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공유관계를 해소할 필요성이 발생합니다. 아무래도 공유로 두면 재산 관리와 처분에 있어서 번거로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이러한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분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민법은 상속재산 분할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이란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를 각 공동상속인의 단독 소유로 전환하기 위해서 행하여지는 분배 절차를 말합니다. 상속재산 분할의 방법은 보통 분할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민법 제1013조에서는 협의에 의한 분할을 정하고 있는데 유언으로 분할 금지가 되지 않은 이상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해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에 참여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바로 전원 참여라는 것입니다. 태아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민법에서는 태아가 분할 협의에 참가할 방법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다수의 경우로는 태아가 출생할 때까지 기다려서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이 미성년자 등 제한 능력자일 경우도 있겠죠. 이때에는 상속인인 미성년자에 대해서 특별대리인 선임을 해야 합니다. 이 특별대리인을 통해서 분할 협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만약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서 한 분할 협의는 무효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미성년자가 여러 명이라고 한다면 각 미성년자마다 각각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점입니다. 이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서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 분할은 무효가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공동상속인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상속인 중 1인이 만든 분할안을 다른 상속인들이 추후에 별도로 승인해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의 경우에는 반드시 법정 상속분에 따라서 분할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명에게 더 주는 것으로 상호간에 협의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무것도 받지 않는 방법으로 협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빚과 같이 채무가 있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채무가 공동상속되는 경우에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법정 상속분에 따라서 각 상속인에게 분할 귀속됩니다. 따라서 이 빚과 같은 가분 채무의 경우에는 분할 협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상속에 관한 주요 쟁점을 알아보았습니다. 상속은 법률 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많은 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상속을 미리미리 대비하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이상 상속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약속의 조신영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